이제 복강경 수술을 예를 보면 한 80%는 위를 이제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이런 수술이 있고 한 20%는 위를 100% 제거하는 수술도 복강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강경을 수술했을 때 수술 시간은 역시 개복 수술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만 회복은 상당히 빨라서 대개 뭐 한 7, 8일이면 퇴원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개복 수술의 7, 8일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한 2주 이렇게 걸리고 3주씩 걸리는 수술이 저희들이 지금 상처를 작게 내서 이렇게 빨리 하게 됐는데 개복 수술을 하더라도 15cm 조그만한 상처를 낸 것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냐면 복강경 수술에서 아이디어를 제가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이 회복이 좋다고 하는 거는 상처를 조금 내기 때문에 회복이 좋단 말이죠. 그럼 개복 수술도 상처를 조금 내면 회복이 그만큼 빨라질 거 아닌가 라는 데서 결국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15cm 조그만한 수술을 하더라도 30cm 열고서 하는 수술과 수술의 방법은 똑같이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술이 조금 열었다고 해서 수술이 적은 축소된 수술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재발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치적 절제를 반드시 할 수 있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강경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그 경험을 했는데 수술 후에 결국은 사망하는 환자분들이 생깁니다. 어느 수술을 하든. 그러나 0.7% 정도의 사망률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에 사망률이 0.5%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거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도로 이런 사망률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이 집도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가족분들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또 최근에는 로봇 수술 얘기를 들었죠. 로봇가 수술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로봇가 이제 수술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로봇가 수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로봇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사실 사람이 하는 거죠. 예. 사람이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하는 환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는 의사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데 옆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환자 옆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기계 속에서 조작을 하면 이 로봇의 손이 있어서 이 로봇의 손이 내가 앉아서 하는 이 조작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과 같습니다. 똑같은데 사람이 환자 옆에서 하지 않고 떨어져서 한다는 거고 또 이 로봇 수술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의사가 편안히 수술하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하고 손이 떨리고 막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단점은 비싸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제 비싸다 하는 거죠. 근데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나 아직까지는 모든 암 환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진행이 된 암에서는 현재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초기 암에서 이러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대상이 된다. 이제 보통 분들은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 다 되는 줄 알고 이제 나도 로봇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그거는 이제 대상이 국한돼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알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원래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능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제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누구나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절제하고 위하고 12장을 연결하기도 하고 위하고 공장하고 연결을 하기도 하고 위를 100% 떼어내면 위가 없으니까 이제는 식도와 이 공장을 직접 연결하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들이 이제 올 수 있죠, 몸에는. 그래서 그 위하고 12장 문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신경이 소실되기도 하고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제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잘린다든지 위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위유문부라고 그러는데 유문부가 제거된 거. 또
위 100%를 제거하는 경우는 요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데 괄약근이 있는데 이 괄약근이 또 없어지죠. 잘려져 나가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면 그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덤핑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덤핑. 어떤 증상이냐면 식사하시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배가 좀 트인다든지 그 다음에 설사하신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식은 땀이 나고 어지럽다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직접 소장으로 이제 금방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증상이 일찍 나타나는 분도 있고 식사하시고 한 2시간 지나서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에서는 가능한 한 그 탄수화물이 좀 적은 그런 식사를 하고 물을 좀 덜 마시라고 합니다. 국이나 물 같은 거를 좀 덜 드시는 게 좋다. 식사를 좀 소량씩 이렇게 드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걸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약제를 좀 써서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좀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하죠. 또 위에서 위 아래쪽에 위 유문부라고 그랬는데 위에서 12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제거되면은 거기서 담즙이 쓸개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성 역류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알칼리가 역류된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명치 부위 같은 데가 이제 통증이 있다든지 식사를 하면 좀 더 심해진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증상에 맞춰서 약을 쓰면은 증상이 또 좋아지시기도 합니다. 또 위를 100% 제거한 경우는 그 역류가 식도 쪽에 올라오겠죠. 위가 없으니까. 그런 담즙이나 이런 것이 올라와서 식도염을,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위를 100% 떼어낸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식사하시고 곧장 눕지 말고 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좀 충분한 서서 운동을 하신다든지 좀 걸으신다든지 좀 앉아 계신 자세로 있다가 누우시라고 그러고 밤 너무